이제부터 잘 들어야 돼. 미분계수를 설명을 할 거야. 여러분들 무엇을 한다? 미분계수를 할 거야.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했냐면 그동안 배웠던 걸 살짝 생각을 해보는 거야. 우리 맨 처음에 극한의 연산을 배웠죠. 그치? 극한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계산을 한다라는 걸 배웠잖아. 그 다음에 이 극한의 연산이 끝난 다음에 그럼 극한의 연산을 우리가 수학 계산하는데 어떨 때 이용할 수 있는지를 배우는 거에서 첫 번째가 뭐? 연속이다라는 걸 확인하는데 무엇을 이용했다? 극한을 이용했다. 그치? 연속부터는 극한을 이용하는 방법이야. 이런 걸 계산하기 위해서,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극한이라는 연산을 이용을 하는 거야. 그럼 지금 우리가 배우는 미분계수도 무엇이다? 극한의 연산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걸 확인할 때도 극한의 연산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미분계수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미분계수를 구하는 방법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극한을 이용해서 미분계수를 구할 수가 있고, 이 뒷부분은 무엇을 이용해서? 미분 공식이라는 걸 이용해서도 미분계수를 구할 수가 있어. 그럼 당연히 학교 시험에서는 미분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도 있겠지만 극한을 이용해야지만 구할 수 있는 문제도 내겠지. 뒤에 공식은 간단하단 말이야. 그럼 다 이걸로 풀 수 있으면 좋은데 이걸로는 못 푸는 문제를 반드시 내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두 가지 방법을 다 아셔야 돼. 극한을 이용해서도 무엇을 구할 줄 알아야 되고 미분계수를 구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미분 공식을 가지고도 미분계수를 구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파트가 연산이 안 돼, 여기 파트가 이해가 안 되면 미분 파트는 그냥 다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뻥이야. 미분 공식 파트에서 공식 외워서 문제 풀어도 돼. 알겠지? 그 대신 두 문제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지? 여러분들 중간고사가 아마 이 미분계수 파트까지가 중간고사 범위일 거야. 미분 공식 전까지. 시험 범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이 미분계수. 그 다음에 기말고사 범위는 미분 공식부터 적분 끝까지. 이렇게 시험 범위가 나눠지는데, 자, 미분계수를 여러분들이 구하는데 극한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극한을 배웠는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즉 함수식의 극한을 구한다고 해서 우리는 함수의 극한이다라고 부른다고 했죠. 근데 여러분들 수원의 맨 마지막에 수열이라는 게 있는데 그 수열에 일반항 구하는 식이 있어요. 일반항 구하는 식을 이 자리에 넣으면 우리는 수열의 극한이다라고 해요. 즉 이 자리에 어떤 식이 들어갔냐에 따라서 극한의 이름이 결정이 된단 말이야. 그럼 지금 선생님이 미분계수라는 걸 구하기 위해서도 극한을 이용한다라고 했죠. 그치? 그러면 여기에 어떤 식이 들어가면 그걸 계산한 값을 미분계수라고 하는지 우리는 알면 되는 거야. 즉 여기에 들어가는 식이 다른 거와 틀리다라는 것 뿐이야. 미분계수라는 건 다르게 얘기하면 무엇이다? 극한 값이다. 극한을 연산한 값이야. 그럼 어떤 식의 극한을 연산하면은 우리는 그 값을 특별하게 극한 값이라고 얘기 안 하고 미분계수라고 하는지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알겠니? 지금까지 배웠던 연산이 바뀌는 건 아니야. 극한의 연산은 그대로 하는 건데 그 연산을 넣는 식이 무엇이야? 지금까지하고 틀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알겠니?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얘 극한을 미분계수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변화량이라는 걸 먼저 아셔야 돼. 변화량이라고 하기도 하고 변화율이라고도 하거든. 얘는 책이 변화율이라고 돼 있니? 변화율로 가자. 변화율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변화율이라는 건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변화라는 건 뭐예요? 뭔가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실질적으로 함수라는 건 좌표 평면에 나타낸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제일 많이 썼던 표현은 x1, y1이라는 표현, x2, y2라는 표현을 써. 즉 x의 값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게 변화율이라고 생각합니다. y 값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나타내는 걸 y의 변화율이라고. 자, 변화율에는 x의 변화율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y의 변화율이 있다. 그럼 x의 변화율이라는 거 어떻게 따지냐면 x값이 x1에서 뭐로 갔다는 거야? x2로 움직였다는 거지. 두 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 x1, y1이라는 좌표에서 x2, y2까지 좌표가 변했다면은 x값은 어떻게 변했다? x1에서 x2까지 변했다. 그럼 그때 변화율은 뭐라고 한다? x2 x1이 x의 변화율이 된다. 즉 1이라는 점에서 x값이 1이라는 점에서 5라는 점으로 변했어. 그럼 우리는 얼마나 변한 거야? 4만큼 변한 거잖아. 그 4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변화율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y의 값은 y1에서 y2로 변한 거잖아요. 그치? 그럼 이거의 변화율은 뭐가 된다? y2 y1이 된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약간의 표현의 차이를 하나만 느껴보자. 무엇이냐면 우리는 y는 fx라는 직선 그래프 위에 두 점이다라고 얘기를 해보자. 그럼 우리는 이 두 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x1, y1 대신 무엇을 넣을 수 있다? fx1이라는 표현을 넣을 수 있다. x1을 넣어서 나온 값을 우리는 y1이라고 하는데 그걸 다른 식으로는 f의 x1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지. 마찬가지로 x2, 뭐라고? fy x2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다. 이거는 뭐인 것 뿐이에요? 표현의 차이인 것 뿐인 거지. 그치? 원래는 두 개는 무슨 값? 같은 값. 그래서 얘를 우리는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다? fx2 fx1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다. 여기 표현법까지 알겠어? 변화율 표현하는 것도 알겠고, 이거를 꼭 수학하는 사람들은 뭔가 기호를 만들었어. 그냥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럼 뭔가 기호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다? 아, x의 변화율이니까 변화율을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델타 x랑 x가 변한 크기. 그럼 얘를 우리는 어떻게 표기한다? 델타 y라고 표기를 한다. 근데 되게 애매하지? 우리 도형에서 삼각형 ABC라고 쓸 때 삼각형 ABC를 뭐라고 보통 해요? 선생님들 기호 쓸 때 그냥 삼각형 ABC라고 쓰잖아. 이거하고 얼뜻 비슷하지. 그치? 얘는 도형이고 얘는 변화율을 나타낸다. 즉 미분 파트에서 사용되는 기호. 그런데 이 기호와 이 기호가 겹치잖아. 그래서 많이 쓰지는 않아. 많이 쓰진 않는데 이런 기호가 있다. 그러니까 기호가 나왔을 때 뭐지? 나 이런 기호 들어본 적이 없는데? 라고 하지 말고 미분 파트에서 삼각형은 뭐를 의미한다? 변화율을 의미한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 대신 많이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왜? 기호가 겹치니까. 그치?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이 변화율을 배웠으면은 우리는 평균 변화율이라는 걸 배워야 돼. 평균 변화율이라는 걸 배워야 되는데, 평균 변화율은 다르게 얘기하면은 무엇이다? 기울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즉 x가 얼마만큼 변할 때 y는 얼마만큼 변했냐. x의 변화율분의 y의 변화율을 우리는 무엇이다 라고 해요? 평균 변화율이라고 해요. x의 변화율분의 y의 변화율을 우리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데, 이거 어디에서? 우리 1차 함수나 직선의 방정식에서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은 기울기라고 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값인데 얘를 1차 함수나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기울기라고 부르는 거고, 미분 파트에서는 뭐라고 한다?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른다 뿐이야. 나를 너희들은 선생님이라고 부르잖아. 근데 우리 아들은 나를 뭐라고 불러? 아빠라고 부르지. 나라는 사람은 똑같은데 대상에 따라서 부르는 게 틀려지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야. 이 값은 변화가 없는데 미분 파트에서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르는 거고, 1차 함수나 직선의 방정식에서 뭐라고 부르는 것 뿐이야? 기울기라고 부르는 것 뿐이야. 그럼 너희들은 이 공식을 외우려는 게 아니라 뭐를 생각하면 돼? 평균 변화율은 기울기라고도 부른다. 그럼 우리 기울기 구하는 공식 알고 있으면 그대로 대입하면 되지. 근데 우리 기울기 구했던 공식 기억나요? 임의에 2점 주어졌을 때 기울기 어떻게 구했지? x2-x1분의 y2-y1 있잖아. 기울기 구하는 공식은 뭐였다? x2-x1분의 y2-y1. 근데 미적분 파트에서는 y1, y2를 사용하지 않고 fx1, fx2를 사용하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x2-x1분의 fx2-fx1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기억나지? 그치?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옛날 얘기지만 기울기 뭐 절편 주어졌을 때는 우리 어떻게 했지? 기울기 어떻게 구했죠? 절편 주어졌을 때 x절편과 y절편 주어졌을 때 기울기 구하는 두개 넣어보고 연립해서. 아 그냥 연립방정식 이용해서 구하는 거? 절편 주어지면 마이너스의 x의 절편분의 y의 절편. 펜이 잘못 외워서 마이너스 안 붙이면 틀리니까 그 방법 연립방정식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쉬운 방법이기도 해. 알겠지?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또 하나 삼각함수 주어졌을 때 기울기 어떻게 구했지? 중학교 1학년 때 됐고, 아니 중학교 3학년 때 됐고 고1 때 됐는데,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그때 기울기는 어떻게 된다? 수상 맨 마지막에 했잖아. 아니면 일부 학교는 아닌데 대부분 다 원방 격까지는 기말고사에 봤으니까 1학기 기울기 삼각함수 주어졌을 때 어떻게 구했다? 탄젠트 세타 값으로도 계산을 했다. 수원 파트에 이제 삼각함수 하지. 그래서 수투 파트에도 나와. 이 세타는 뭐다? x축의 무슨 방향?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다. 알겠지? 기억하셔야 돼. 지금 왜 굳이 이거를 하는지 지금 너희들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해야 돼. 선생님 너희들한테 지금 뭐를 가리키려고 하는 거야? 미분계수 구하는 걸 가리키려고 했지. 그치? 미분계수라는 건 이 fx 자리에 어떤 식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잖아. 그 식을 세우기 위해서 얘네들이 필요하니까 지금 설명하는 거야. 그냥 할 일 없어서 지금 이거 복습하는 거 아니야. 그 식 세우려고 지금 하는 거야. 근데 그 식을 벌써 너희한테 가르쳐줬어. 지금 우리 새로운 거 한 거 있어? 그냥 이 표현을 미분계수 파트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변화량이라는 거, 변화율이라는 거 요거 하나만 조금 용어 설명해 준 거지. 그거 외에 선생님 새로운 공식 쓴 거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 근데 너희들은 벌써 미분계수 구하는 공식을 식을 사준 거야. 자, 평균 변화율이라는 걸 배운다고 했잖아.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다른 단원에서 뭐라고 불렀다? 기울기라고 부른다고 했어. 이 기울기에 평균 변화율에 뭐를 취한 게? 극한을 취해서 계산한 값을 우리는 미분계수라고 한다. 그럼 그 용어 평균 변화율이잖아. 극한을 취한 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순간 변화율이라고 한다.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는데 이 순간 변화율은 평균 변화율에 뭐 취하면 돼? 극한 취하면 된다는 거. 즉 리미트 뭐가 뭐 x2가 x1으로 갈 때 무엇이다? x2 마이너스 x1분의 y2 fx2 마이너스 fx1. 즉 평균 변화율 구하는 공식에 극한을 취해서
나온 값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순간 변화율을 하는데 이 순간 변화율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미분 계수라고 한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 가지 넣어야 될 거. 미분 계수는 무엇이다? 함수값이다. 극한값이지. 미분 계수는 무슨 값? 극한값. 여러분들 함수 배울 때 이거 배웠죠? 넣는 x값들의 모임을 뭐라고 한다고 했지? 정역이라고 한다고 했죠. 처음 주어진 y값들의 모임을 공역이라고 한다고 했어. 그런데 함수식에 x를 넣어서 나온 y의 값 하나를 뭐라고 한다고 했지? 함수값이라고 한다고 했어. 그 함수값들을 모아놓은 걸 뭐라고 했어? 치역이라고 했잖아. 분명히 함수값이라는 게 존재해. 즉 하나의 x의 값이 어느 한 점으로 갈 때 연산한 값, 즉 극한을 계산한 값을 우리는 미분 계수라고 얘기한다. 값이야 쟤는. 그래서 선생님 써놨잖아. 극한 값이라고. 무슨 극한? 기울기 구하는 공식. 편안하게 얘기하면 원래대로 명칭은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취해서 구한 순간 변화율을 다른 말로 뭐? 미분 계수라고 한다. 즉 미분 계수라는 건 무엇이다? 순간 변화율이라고도 부른다.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평균 변화율을 기울기라고 한다고 했죠. 그럼 순간 변화율은 얘하고 조금 명칭이 틀려야 되겠지. 무엇이 되냐면 기억해 주셔야 돼. 얘는 미분 파트에서는 미분 계수, 극한 파트에서는 순간 변화율. 그러면 다른 단원, 1차 함수나 2차 함수, 3차 함수, 다른 함수 단원에서는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는 거지. 평균 변화율을 기울기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런 것처럼 일반 함수 파트에서는 이 순간 변화율 또는 미분 계수를 뭐라고 부른다? 접선의 기울기라고 부른다. 유식하게 미분 파트에서 미분 계수라고 부르는 거고 일반적인 함수 파트에서 뭐라고 부른다? 접선의 기울기라고 부른다. 이거는 다 무슨 말? 같은 말. 너희들은 나를 선생님, 우리 아들은 나를 아빠, 선생님 와이프는 나를 뭐라고 부른다? 야라고 부른다. 나이는 내가 더 많은데. 그렇다고 내가 모양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이 값을 미분 파트에서는 미분 계수라고 부르는 거고 극한 파트에서는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르는 거고 같은 값을 일반 함수 파트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접선의 기울기라고 부른다. 되게 많은 이름을 갖고 있는 값이지. 어떤 건데? 근데 여러분들 이 얘기 들어보니까 접선의 기울기 들어보니까 막 뭐가 떠오르지 않아? 우리 수학할 때 수학 상이나 할 때 접선의 기울기 구하라는 거 막 얘기 나오잖아. 그렇지? 접선의 방정식 세워라, 직선 막 세우라고 막 했었잖아. 이거 알았으면은 되게 편안하게 보이겠지. 그때 수투까지 했던 애들은 그런 접선 방정식 문제 나왔을 때 콧웃음 치면서 문제를 푼 거지. 우리는 막 힘들게 구했는데 걔네들은 단 몇 초 만에 답이 나왔다는 거야. 얄밉지. 그래서 뭐 지나간 얘기지만 수학, 고등수학은 누가 선행을 얼마나 빨리 했느냐, 즉 그걸 완벽하게 했다가 아니라 기본적인 것만 누가 알고 빨리 했느냐가 문제풀이할 때, 현 과정의 문제풀이할 때 시간 싸움에서 좀 유리해. 그래서 우리도 너희들한테 어떻게든 최소한의 선행을 조금 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고등 과정에 여러분들 자기가 뭐 확통을 듣는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확통이라는 단어는 그 책을 미리 배웠다고 쳐봐. 그럼 여러분들 2학기 기말고사 경우의 수 문제가 어땠을까? 되게 쉬웠겠지. 왜냐면 여러분들 배운 경우의 수는 1차 방정식이었어. 확통은 2차, 3차 방정식이고. 그럼 2차, 3차 방정식까지 배운 애들이 1차 방정식 풀 때는 어떡할까? 되게 쉽겠지. 그러니까 확통을 선행했던 애들은 올 2학기 기말고사가 경우의 수 문제가 많이 나올수록 땡 잡았다 하겠지. 왜 쉽게 풀 수가 있으니까. 근데 반대로 따지면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경우의 수 처음 배웠죠? 그치?
근데 고1 선행에서 수학까지 한 애들이라고 생각해봐. 중학교 2학년 때 나오는 그 경우의 수는 진짜 웃으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단원들은 조금 미리 해놓으면 유리한 부분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를 좀 배워놓으면 수원할 때 조금은 유리한 게 있어. 더 하나, 지금 우리 수투하잖아.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미적을 만약에 수투 시험 보기 전에 미적을 선행을 한다. 그럼 이 수투 과정의 내용이 조금은 쉬워. 즉 지금 배우는 미적, 여러분들 수투에 미적이 있죠? 근데 우리 이거 말고 또 다음 이과생들은 미적분이라는 책을 또 배우잖아. 둘 다 미적이야. 그럼 분명히 틀리겠지. 지금 배우는 미적은 1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뒤에 나오는 미적 책에 나오는 미적은 2, 3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2, 3차 방정식의 미적을 할 줄 알면 얘 미적은 뭐가 될까? 되게 쉬운 미적이 된다는 거지.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그런데 반대로 따지면 얘를 여러분들이 잘 못해. 그럼 미적분 잘할 수 있을까? 없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과 가는 애들은 하나를 생각을 해야 돼. 우리 수능은 30문제를 시험을 보잖아요. 22문제가 수원 수투 문제야. 나머지 8문제가 선택과정 문제고. 그럼 이과 가는 애들은 머릿속에 아 나는 무조건 이과니까는 미적분으로 수능을 봐야지. 그걸 버리라는 얘기야. 대학마다 이과를 뽑는데 꼭 미적을 봐야 되는 대학이 있고 아니야 우리 학교는 미적 꼭 안 봐도 이과 진학할 수가 있어. 그럼 너희들은 수투를 공부를 했는데 물론 내신으로는 미적을 해야 되겠지. 근데 수능 과목으로는 뭐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야? 확통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야. 이과생들 수능 문제. 왜? 우리 대학에서 나는 수시로 가고 정시가 있는데 수시로 갔는데 최저 등급을 맞추래. 그럼 굳이 못하는 미적을 하지 않고 시원 확통을 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렇게 최저 등급을 맞출 수 있고 나는 정시로 갈 거야. 물론 정시가 힘들겠지만 정시로 수학을 갈 건데 나는 내가 가려는 대학이 미적 안 봐도 된대. 그럼 확통으로 봐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과생들이 선택폭이 넓다라는 거고 문과생들이 손해를 많이 본다는 거야. 문과생들은 선택이 없잖아. 미적, 확통, 기하 중에 확통밖에 할 게 없으니까. 근데 이과생들은 자기 입맛에, 자기 실력에, 자기가 잘하는 거에 맞춰서 수능 선택 과정을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야. 물론 서울대, 연대, 고대, 상위 16개 대학은 아니지. 걔네들은 무조건 미적을 봐야 돼. 수능이. 미적 점수가 들어가야 돼. 그 대학이 아니고서는 경기권의 웬만한 대학은 이과생들 다 확통해도 돼. 그러니까 자기가 수투 공부하는 거 보고선 고3 때 확통을 어떤 애들은 너희들 학교 보면 이런 게 있잖아. 2학년 때 확통을 전체 다 듣게 하는 학교가 있고 요즘 추세는 전체가 확통을 듣게 하는 추세야. 왜? 이과생들이 선택을 확통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 학교는 3학년 때 확통과 미적과 이런 것들을 선택하게 돼 있어. 근데 내가 수투를 잘 못해. 그러면 미적은 반드시 들어야 되지만 거기에 추가로 확통도 들으면 돼. 그래서 수능을 확통으로 봐버리면 되는 거지. 문과 애들한테 미안해. 문과 애들한테 미안한데 이과생들한테 이런 편법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선택 과정 할 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돼. 수투를 보고선 미적의 수능까지, 미적을 수능까지 끌고 갈 건지 미적은 내신으로 끝내고 수능은 확통으로 볼 건지 이거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머리 싸움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시발점이 뭐다? 수투의 미분계수 파트다. 여기만 잘 넘기면 미분, 적분 되게 쉽게 넘길 수 있어. 왜? 1차 방정식이니까. 공식이어서 그냥 대입하는 거야. 근데 애들은 왜 어렵다고 할까? 이 공식을 언제 이용할지를 분간을 못하는 거야. 풀이가 여러 개 한 5단계가 있는데 이거를 1단계에 공식을 넣어야 되는 건지 2단계에 넣어야 되는 건지 3단계에 넣어야 되는 건지 언제 미분 공식을 써야 될지 몰라서 못 푸는 거지. 계산은 너희들 공식 얘기해주면 선생님 이게 끝이에요? 곱셈 공식보다 더 쉬워. 너희들이 배웠던 곱셈 공식보다. 그냥 t 어차피 배울 거니까 x의 n제곱이라는 게 있어. 방식이지. 얘 미분하면 미분을 이렇게도 표현하고 dx분의 d라고도 표현하는데 그건 나중에 배울 거고 그냥 얘를 미분하래. 그럼 미분 공식은 뭐다? n 곱하기 x의 n 마이너스 이게 미분 공식 끝이야. 요 n이 앞으로 곱해지게 나오고 이 n에서 1 빼면 돼. 즉 x의 세제곱 미분하면 뭐 된다? 3x의 제곱 된다. 이게 미분 공식 끝이야. 너희들이 배우는. 물론 여기 짜투리로 한 3개가 더 있긴 하지만 그냥 기본적인 미분 공식은 얘야. 별거 없지. 근데 왜 어렵다고 한다? 이걸 언제 써먹을지. 근데 그 언제 써먹을지는 뭐? 지금 얘기해주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래.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 구하는 타이밍 때 뭐 쓰면 돼? 제 공식 쓰면 되는 거야. 물론 여기에 더 짜투리로 몇 가지 개념이 좀 더 추가되긴 하지만 기본적인 건 저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는 추후 더 설명을 해주도록 하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얘를 배워야 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한다. 선생님 새로운 공식 가르쳐준 거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뭐야? 극한의 연산이라는 걸 어떻게 이용하냐. 함수의 연속 파트에서는 그래프가 끊김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데 극한의 연산을 이용을 했고, 우리는 뭐? 접선의 기울기 구하는데도 무엇을? 극한의 연산을 갖고 올 수가 있다는 거야. 그 접선의 기울기가 미분 파트에서는 뭐라고 부르는 거고, 미분 계수라고 부르는 거고. 여기까지 이제 한 번에 정리가 되니? 이 정리만 되면 돼. 그러면 너희들이 언제 극한의 풀이를 쓸지가 감이 와. 우선 첫 단계야. 이게 단계별로 몇 개가 더 있는데, 제일 첫 단계, 첫 단추를 잘 껴야지 다음 단추가 잘 껴지잖아. 이 첫 단추부터 설렁 넘어가면 다음 단추부터는 꼬이기 시작을 해. 알겠어? 미분계수 별거 아니겠지? 기울기 구하는 공식에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무슨 연산을 하면 된다? 극한의 연산을 하면 된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이대로 내면은 되게 좋잖아. 학교 선생님들도 살짝은 틀어야지. 니네 이거 개념 배웠어? 그럼 개념 그대로 내면 누구나 맞추니까 표현을 바꾸는 거야. 어떻게 표현을 바꿨다? 지금 선생님 변화량 뭐로도 쓴다고 했어? 얘로도 쓴다고 했잖아. 그럼 뭐를 할 거냐면, 선생님이 여기에서 x2-x1을 h라고 한번 해볼 거야. 왜? 너무 식이 복잡해 보이잖아. h라고 할 거야. 실질적으로 우리 극한이라는 건 리미트 x2가 x1으로 갈 때 기울기 구하는 공식 x2-x1분의 fx2-fx1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했다? x2-x1을 h라고 해봤다.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지. x2 값이 x1 값으로 가까이 간다면 얘 말은 h의 값이 무슨 값으로 간다는 말과 똑같은 거야. x2가 x1으로 가까이 간대. 그럼 h값은 무슨 값으로 갈까? x2가 x1 값을 가지면 h는 무슨 값 가져? 0값 같잖아. x2가 x1으로 가까이 간다는 건 x2-x1을 h라고 치환한 h의 값은 무슨 값으로 간다? 0이라는 값으로 가까이 간다. 이해됐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그냥 다항식의 극한값은 뭐다? 대입이다. x2에다 x1을 넣으란 얘기야. 그럼 h 뭐 돼? 0 되니까. x2가 x1에 가까워질수록 h값은 뭐에 가까워진다? 0의 값에 가까워진다. 이해됐어? 그러면 주어진 식은 뭐라고 할 수 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간대. 그런데 x2-x1은 우리 뭐라고 하자고 했어? h라고. h분의 x2 값은 뭐라고 하자고 했다? 얘 넘기면 되잖아. f의 x1 플러스 h 마이너스 f x1이라는 표현으로도 바꿀 수 있다. 얘는 뭐 한 것뿐이야? x2-x1을 h로 치환한 것뿐이지, 새로운 식이 아니라 식을 너희들한테 어렵고 새로워 보이려고 표현만 바꾸는 것뿐이야. 그럼 애들은 이거를 새로운 식인 거냐? 외우는 거지. 그 다음에 어떤 선생님은 참 고맙지. x1, x2, y1, y2 쓰기 싫으니까 x1을 a라고 하고 x2를 b라고 해. 그러면 얘가 뭐 되는 거야? fa가 되는 거고 얘가 fb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도 쓴다? 리미트 b가 뭐로 갈 때? a로 갈 때 무엇이다? 라고 b-a분의 fb-fa라고도 쓸 수가 있다는 거지. 그냥 뭐 하는 거야? 계속 표현만 바꿔주는 것 뿐이지 새로운 식이 아니야.
표현을 이렇게. 우리 이런 거 있어. 뭐가 있냐면 선생님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는 식이 있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푸는 게 편한 문제가 있고, 아니면 얘가 x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1로 푸는 경우가 편한 경우가 있고, 아니면 얘를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로 놓고 푸는 게 편한 경우가 있겠지. 같은 식인데 어떤 식을 이용할지는 문제에 따라서 틀린 거잖아. 꼭지점 구하라 최대치수 구하라면 이 식이 편한 거고, x절편 구하라면 이 식이 편한 거고, 또 다른 거 뭐 하라면 이 식이 편할 수도 있는 거고. 같은 2차식인데도 식의 형태가 틀리단 말이야. 같은 평균 변화율, 즉 순간 변화율 구하는 건데도 어떤 식을 이용하는 게 편한지에 따라서 형태를 바꿔가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이거는 새롭다기보다는 표현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건지 알겠어? 자, 이게 실질적으로 무엇이야? 대수 파트로 설명한 미분 계수다. 그럼 이거를 기하 쪽, 즉 그래프를 이용해서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여줄게. 선생님이 대표적인 3차 함수 하나를 그릴 거야. 그럼 여기에 x축이 있어. 그럼 뭐 여기가 여기에 x1이라는 좌표가 있고 여기에 x2라는 좌표가 있어. 그럼 당연히 얘가 fx1 값을 갖는 거고 여기에서 무슨 값? fx2 값을 갖는 거지. 그럼 우리는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기울기라고 했으니까 요 점과 요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이게 평균 변화율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x2를 어디 쪽으로? x1 쪽으로 한없이 가까이 보내라고 했죠. 우리가 기울기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점이 몇 개 필요해? 2개가 필요해. 그러면 얘를 살짝만 옮겨서 여기로 갖다 붙여. 그러면 기울기가 어떻게 돼? 요렇게 해도 돼. 살짝 옮겨서 여기로 갖다 붙여. 그럼 기울기가 어떻게 돼? 요런 식으로 돼. 점점점 가까이 가는 거야. 여기 있다 붙여. 그럼 기울기가 어떻게 돼? 요렇게 돼. 근데 얘가 한없이 x1 야 여기 옆에 붙어. 그럼 가까이 가니까 어떤 기울기가 그려진다? 다음과 같은 기울기가 그려진다. 근데 봤더니 실질적으로 몇 점처럼 보인다? 원래는 2점인데 너무 가까우니까 몇 점? 1점처럼 보인다. 우리 한 점에서 만나는 선을 뭐라고 해요? 접선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원래 실질적으로는 2점인데 몇 점처럼? 1점처럼. 너무 가까워서 1점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접선의 기울기라고 얘기한다. 이게 기하학적 의미예요. 이해됐니? 돼? 응? 이게 돼야 돼 얘들아. 이게 지금 선생님들 여러분들 어디 60쪽, 61쪽, 62쪽까지 설명을 한 거야. 자, 우리는 이런 값을 뭐라고 얘기한다? F'이라고 얘기를 한다. F라는 함수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해서 F'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미분계수 값을 우리는 쉽게 말해서 FA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야? A의 함수값이라고 하지. 얘를. 그러면 A라는 점에서의 미분계수를 뭐라고 한다? F'A라고 얘기한다. 알겠니? 이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만 살짝 더 추가해서 설명을 해줄게. 우리 여기 챕터가 뭐예요? 미분계수와 도함수잖아. 그치? 지금 우리 미분계수가 뭐라는 건 배웠죠? 미분계수는 극한값이야. 어떤 식의 극한값? 기울기 구하는 공식의 극한값. 그거를 미분 파트에서는, 극한 파트에서는 평균 변화율, 극한치한 걸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고, 그거를 미적분에서는 미분계수라고 하는 거고, 어디? 함수 파트에서는 기울기의 접선의 기울기로 변형이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계속 뭐 미분계수 구하는 미분계수를 계산한 거잖아. 그러면 이런 거면 어떨까? 어떤 x값을 넣었더니 바로 미분계수가 튀어나오는 함수식이 있었으면 좋겠지. 이런 연산 안 하고 그냥 어떤 식에 x를 넣으면 그냥 미분계수가 툭툭툭 튀어나와. 그럼 우리 편할 거 아니야. 이런 연산 안 해도 되니까. 그치? 그런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도함수라고 한다. 함수야. 함수인데 x의 값을 넣었더니 그 x의 값에서 뭐가 나와? 미분계수가 나와. x를 넣으면 y가 나오잖아. 그 y에 의미하는 값이 미분계수를 의미하는 값이라고 해서 그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도함수라고 한다. 별게 아니야. 도함수는 미분계수를 구하는 함수식을 도함수라고 할 뿐이야. 2차식이면 2차함수라고 하잖아. 3차식이면 3차함수라고 하고. 그건 시기에 따라서 바뀌는 거지. 이건 시계값에 따라서 이름을 붙인 게 아니라 나오는 값, 계산한 결과값이 의미하는 걸로 이름을 붙인 거야. 계산한 결과값이 미분계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함수식을 뭐라고 하자? 도함수라고 하자. 그럼 그 도함수식은 1차식일 수도 있고 2차식일 수도 있고 3차식일 수도 있고 유리식일 수도 있고 무리식일 수도 있는 거지. 식의 종류가 아니라 y값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름을 붙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미치도록 뭐를 한 거야? 여러 가지 함수를 계산하는 법을 배운 거야. 왜? 도함수가 여러 가지 함수가 나오니까. 알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무엇을 얘기한 거예요? 미분계수를 의미한 거다.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자. 자, 여러분들 63페이지 보자. 여기 이해되니?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거마저도 이해가 안 되면 내가 해줄 수 있는 설명은 없어. 지금까지 내 나름대로 터득한 게 이렇게 설명했을 때가 제일 많은 아이들이 이해를 한다 정도? 이게 안 되면 남들 다 아는 주입식 교육을 할 수밖에 없어. 미분계수는 이런 형태로 구한다. 이거밖에 안 되거든. 그럼 이제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미적분 갔을 때 계피 보고 미분 이거 문제 풀 때 선생님 언제 미분계수 구하는 공식 이용해요? 이 풀이법 언제 써야 돼요? 이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언제 써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게 우선순위야. 자, 여러분들 63페이지를 봅시다. 미분 별거 아니야. 쉽게 넘길 수 있어. 뻥치지 마세요. 아니야. 사실이야. 절대 뻥이 아니야. 오히려 앞에 배우는 게 극한이 선생님 더 어려워요 하는 애들이 많지. 미분 공식 들어가면 에이 이게 무슨 미분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 그래 놓고 조금만 문제가 어려워지면 하나도 못 풀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지. 그거는 뭐 때문에 어떤 풀이를 언제 써야 될지 식이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이해 못하네. 자, 예를 보면은 자, 위에 거 먼저 보자. 여기 파트는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는데 x의 값이 1에서 3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과 x는 a에서의 미분계수가 같다. 자, 선생님이 평균 변화율은 뭐라고 했죠? 얘는 x의 값이 1에서 3으로 변했대. 그러면 주어진 y는 뭐가 된다는 거야? f1 값에서 f3 값으로 변하겠죠. 그럼 얘 변화율은 뭐라고 했다? 3-1이라고 했어. 얘 변화율은 뭐라고 했고? f3-f1이라고 했어. 평균 변화율은 외우려고 하지 말고 다른 말로는 뭐라고도 한다? 기울기라고 한다고 했지. 그럼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요? x2-x1분의 y2-y1 즉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다. 그래서 x의 변화량이랑 y의 변화량이랑 뭐 바로 쓸 수가 있는 거고 이게 무엇이야? 평균 변화율이야.
즉 2분의 3 넣어주면 9 더하기 3 더하기 1에서 빼준다 1 넣어주면 1 더하기 1 더하기 1값. 그러면 얘는 2분의 10대니까 얼마? 5라는 평균 변화율을 구할 수가 있어요. 맞죠?